기분 좋은 월요일 글로벌 비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물론 경제 지표와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이슈들은 늘 산적해 있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종목별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현지 시간 5월 10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주 시황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나름 강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러자 지수도 탄력을 잃었고요. 오후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유리한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도 웃고요. 반면 불리하거나 매파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도 힘을 잃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CPI, PPI 물가지수에 민감한 움직임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쪽에 위치한 경기 방어주 그리고 기술 섹터가 0.5% 오르면서 가장 아웃퍼폼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내에서는 반도체주들의 표정이 전반적으로 양호한데요. 이날 전해졌던 TSMC의 매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에도 AI 호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매출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60% 점프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 내내도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20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TSMC의 주가는 이날장 4.5%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의 설계를 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생산은 TSMC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C의 실적이 좋다라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 역시 좋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는 22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1.27% 상승하면서 89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구글의 주가는 0.8%가량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검색 엔진을 이번 주에 출시할 거다라는 보도가 앞서 전해졌던 바가 있는데 구글이 현재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90%에 달하죠. 이를 일부 빼앗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이날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이 공개되지 않을 거다라고 샘 올트만 CEO가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향방은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였는데요. 아마존, 테슬라, 나이키 하락의 영향이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날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머스크 CEO가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법한 소식이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죠. 독일 기가팩토리에 수백 명의 환경 시위대가 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주가는 2%의 내림세, 여타 전기차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가 2% 내외의 마이너스, 니콜라가 6%가량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맥도날드도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에만 선택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있는 트렌드, 다양한 레스토랑 기업들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물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맥도날드가 $5짜리 세트 메뉴 출시를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나오면서 주가는 2.6% 상승세에 거려 나갔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후발주자로 주목받았다가 엔데믹이 오면서 위기를 맞은 바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신 개발의 단계마다 12억 달러를 지급받게 되고요. 백신 판매에 대해서 두 자릿수 비율의 로열티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무려 98%의 점프, 정확히 2배가량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니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켓몬 고, 하스스톤 등의 유명 게임들이 이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주당 75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였던 63센트보다 큰 손실폭을 기록했고 2분기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2%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샐러드 레스토랑 체인인 스위트 그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억 5,800만 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연간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도 높여 잡으면서 주가는 34%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보안 분야 주도 기업으로 평가받는 젠 디지털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와 같은 테마로 분류되어 있기도 한데요. 2024 회계연도 매출이 14%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 숫자 증대, 영업마진 개선 등 여러 가지 긍정 요인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이날 주가는 15%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이어갑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목별로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특히 AI 경쟁과 관련해서 확전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저희가 먼저 만나봅니다. 애플이 챗 GPT를 iOS 18 버전에 탑재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외신 헤드라인 첫 번째 내용, 애플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애플이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부터 챗 GPT를 사용하기로 하고 오픈 AI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애플이 6월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한 시리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차세대 시리는 이용자와 더 대화가 잘 되고 더 많은 종류의 요청을 이해하는 등 생성형 AI에 의해 작동될 것이며 애플은 시리의 이 기능을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구동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애플은 오픈 AI뿐 아니라 AI 모델 제미나이가 있는 구글 모 회사 알파벳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챗 GPT 탑재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챗 GPT를 가지고 있는 오픈 AI 그뿐만이 아니라 구글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은 꾸준히 들려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꾸준히 그려오던 AI 로드맵에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시장 종목과도 연계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첫 폴더블 폰의 부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로 애플이 공개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한 장 더 보시면 애플의 폴더블 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정말 폴더블 폰이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각 사이트에서 데모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사실 우리는 이미 삼성에서 나온 폴더블 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애플의 폴더블 폰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끌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iOS 18 버전의 챗 GPT까지 탑재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한 장 더 보시면요. 오픈 AI 관련한 이벤트 소식, 저희 글로벌 식스 시작이 되고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챗 GPT-4 업데이트 시연 라이브 스트리밍이 바로 오늘 현지 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보통 오픈 AI는 구글과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벤트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구글을 신경 쓰진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글이 또 내일 또 대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오픈 AI가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검색 엔진을 공개하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TSMC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계속되는 실적 호조세가 TSMC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호조의 배경에는 역시 AI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TSMC는 AI 칩 수요 지속에 힘입어서 4월 매출이 무려 6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올해 4월 매출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약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MC의 4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6% 증가한 2,360억 2천만 대만 달러, 한화 약 9조 9,553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3월과 비교하면 34.3% 늘어난 겁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매출은 8,386억 7천만 대만 달러, 한화 약 35조 3,5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2% 증가했습니다. TSMC는 올해 AI 열풍으로 연 매출이 20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4월은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성수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렇게 TSMC의 매출 성장을 이끈 것은 AI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2024년 4월 매출 우리 돈으로 대략적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조 원가량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만은 지진 이슈로도 또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크게 매출에는 작용하지 않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20.9%, 연간 기준으로는 무려 60%나 뛰어오르는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AI의 성장세가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을 TSMC가 반증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다음 장 보시면 TSMC는 계속되는 첨단 공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3나노 제품군의 가동률이 95% 이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 GPU뿐만이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는 NPU, 사람의 이 뉴로 시스템을 닮은 NPU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애플 같은 고객사들의 수요에 힘입어서 3나노 공정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다음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되는 관세 경쟁을 통해서 대중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중국에 대한 칼날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려 4배나 더 되는 관세 폭탄을 중국에 가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로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물론 미국은 여러 국가에서 수입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보다는 이렇게 수입되는 물품이 훨씬 더 많은 형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게 되면 확실히 이렇게 그래프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석이 깔린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대선 국면이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현재 관세 60%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에 이렇게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대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을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26% 떨어지면서 78.26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1,0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3,000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 함께 살펴보면요. 금 가격은 어느새 다시 2,36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계속되는 오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7%가량 상승하면서 여전히 구리 가격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